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26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올라가지고 1.74% 상승해서 마무리했고요. 58,400원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 세계 증시 모두 좀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추락을 했고요. 가격대가 5만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58,4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가격은 20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모든 종목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런 가격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좀 많이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고환율 그런 과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당연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간, 돈을 덜 잃을 수 있는 구간으로 아마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코스피 대장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그 이탈은 막을 수 없었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 들고 가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먼저 보자면 처참하죠, 사실. 처참하게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임할 때 보통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이 우량주들은 그런 이익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성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이제 우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들고 간다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장기 투자라는 뭔가 개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잡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사실상 지금 바라보았을 때 요 고점에서부터 지금 가격대가 96,800원부터 58,4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간을 보게 되면 이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해서 지금 2022년 6월까지, 그죠? 그 기간 동안 쭉 하락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 1년 반 동안 투자를 했음에도 주가는 반토막이 났더라. 그래서 장기 투자는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런 분석은 사실 저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이전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꼭대기에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부터가 사실 굉장히 큰 파동이었고 항상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고요. 그 출렁이는 것도 상당히 이제 크게 출렁인다면 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의 이 하락폭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고점에서 저점을 찍고 그 기간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봉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는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부터는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이 이번에 좀 길게 좀 크게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이전에도 그런 상승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고 이번에는 특히 유동성 시장에 의한 그런 좀 급등이 좀 과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유동성 시장이 지금 빠지는 상황이죠. 이제 반대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 시장이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추세만으로 좀 살펴본다면 정상적인 추세라면 이제 요 정도 추세, 그죠? 요 정도 추세고 굳이 그 중간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 요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박스권의 중심선을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중심 가격대는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66,000원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고점 부근에서 좀 들어갔다가 계속 이제 저점 올 때마다 물타기를 좀 하고 했다면 아마 66,000원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평단가를 맞추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그 이상 7만 원대에 분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유입이 됐다면 뭐 당연히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것 자체는, 이 종목 자체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 팔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팔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패턴을 이렇게 찍어서 제가 뭐 쉬워 보이겠지만, 이런 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그 기간, 여기가 이제 2016년 5월, 그죠? 2016년 5월에서 2017년 12월이죠. 그래서 약 1년 반 동안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로 있고, 그 다음에 2017년, 죄송합니다. 2017년 12월부터 쭉 내려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 2019년 9월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1년 9개월이죠. 네. 1년 9개월 동안 주가가 큰 움직임 없이 쭉 빠지면서 저점을 찍고 이제 자리를 잡는 뭐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58,000원에서 가격대를 보시면 37,000원까지 떨어진 경험이 있고요. 그때도 하락할 때 보면은 1년 이상 이렇게 쭉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좀 더 횡보를 하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아마 이런 장이 더 지루한 장이 될 수도 있겠죠. 뭔가 트레이딩이라든지 지금 빨리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상당히 이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라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분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 연 매출이 거의 뭐 200조 이상이죠. 거의 한 300조까지 되나요? 지금 이제 분기 매출액이 한 70조까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뭐 50조, 60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60조라는 것은 이제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고요. 아무튼 그런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주 친화적인 그런 이 배당금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배당금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 일단은 2021년에는 1,444원을 주었고요. 2020년에는 2,994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은 1,590원 정도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배당금을 상당히 많이 준 그런 때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줄어가지고 뭐 이 정도로 주긴 합니다. 하지만 한 2%? 2-3% 정도 되는 배당금을 꾸준히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이제 이런 하락세가 올 때마다, 하락 구간이 올 때마다 기준을 잡고 매입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본인들의 기준선을 이렇게, 뭐 제가 이 중간을 긋긴 했지만 뭐 어떤 기준선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선에서 아래에 위치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평균 대비 좀 낮은 구간에 속하는구나, 우상향 추세를 계속 생각을 했을 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반대로 이제 높은 구간은 조금 이제 이 주가가 과매수 구간이구나. 그래서 패턴을 봤을 때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를 그었을 때 보면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이제 이 낮은 구간에 속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구간은 초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월봉 또한 지금 60 월봉선까지 딱 지금 정확하게 찍은 모양이고요. 그래서 뭐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분석을 하긴 했지만 58,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많이 내리면 그때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렸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고요.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지금 이 가격대는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무조건 이런 추세로 계속 올라가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을 해야겠죠. 일단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때까지의 패턴을 보니 1년 이상 내리는 구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렇게 내린 건 맞다.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때는 이제 반도체 가격에 대한 그런 반사 수혜를 입어가지고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이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올 때마다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그런 추세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오지도 않았지만 뭐 본격적인 반도체 사이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19년, 20년, 21년, 22년에서 계속 이제 높아지는 추세로 되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도 항상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그 추세에서는 거의 주가는 꼭지를 찍고 네,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려가는 와중에 이때도 네, 2017년, 18년 때도 내려가는 와중에도 최고 실적을 찍었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제 실적 좋고 뭐 그러면 최대 실적이 나오고 지금 주가 대비해서 더 올라갈 가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래 삼성전자 괜찮으니까 한번 갖고 가보자. 그러고 갖고 갔는데 1년이 지나도 주가가 안 오르니까 이제 못 버티겠다 하고 파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좀 큰 트렌드를 보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이 신호가 네 진짜 설마 하면서도 지금 결국에는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까지 또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추세를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이상으로 떨어지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간이고 5만 원 후반대는 그래도 지켜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반등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코스피 네, 대장 종목이 먼저 반등을 할 것이고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드리면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세계 시장을 먼저 보게 되면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네, 이슈가 있죠. 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그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돈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고 네, 그런 매도에 의해서 경제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놔두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는 전 세계 이제 화폐에서 제일 힘센 달러죠. 그 달러를 관리하는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빅 스텝으로 네, 자이언트 스텝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을 시키다 보니 그 달러라는 것이 세계 곳곳에 이제 풀려 있을 텐데 그런 달러가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에 이제 돈이 풀리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뭐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달러가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경제들이 돈이 풀렸던 경제들이 서서히 이제 급속하게 침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돈을 땡기는 속도가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이제 한참 활발하게 타오면서 막 경기가 타오르는데 코로나에 의해서 그 공급이 부족해져서 이제 쇼티지 현상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 뭐 아니면 뭐 그런 물류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그런 물류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가 등장을 하면은 반도체 쇼티지도 해결이 될 거고 뭐 물류도 당연히 해결이 될 거고요. 근데 그 대신에 그런 시장의 전체 파이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 화랑기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꺾이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무래도 그런 시장에 대한 상황을 다 반영을 하고 미리미리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침체기가 왔을 때도 추가적으로 뭐 더 급락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하락한 분에 대한 주가를 유지하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진입을 하더라도 당장 뭐 30% 이상의 수익을 얻기에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원래 기존에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래 왔겠지만 그런 배당금, 쏠쏠한 배당금을 받으면서 꾸준히 이제 뭐 자신의 기준보다 올라가면은 좀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은 다시 지분을 채우고 뭐 그런 식으로, 그죠? 뭐 만약에 이제 만주를 샀다고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만주에서 좀 정리를 하고 배당금은 받는 선에서, 그죠? 한 8,000주까지 만들었다가 이때 2,000주 추가로 매수해서 또 만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있겠죠. 아무튼간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더 올라가겠구나, 이때 다 넣어야지 하고 뭐 만주를 이때 다 사면은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을 기다려도 올라오지 않고, 이제 저 하락세를 끝났는데 다시 올라오기까지도 또 이제 1년 반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총 한 3년을 기다렸는데도 주가 수익률은 0%, 그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법도, 장기 투자법도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좀 큰 틀에서 이 트렌드를 보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고점에서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는 다시 오를 때까지 이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런 분할 매수 습관도 필요하고,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리턴이 되지 않았고요. 턴어라운드가 되어야지 이 코스피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도 좀 계속 살피면서 좀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천천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뭐 다른 종목도 리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기 대응이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좋다면, 기업이 앞으로도 좋다면 꾸준히 그냥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매수 타점은 항상 아래에서 매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장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되면 디램 가격이 디램 익스체인지 쪽인데 일단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요. 뭐 잠깐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꺾이는 듯 했지만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에 대한 그런 흐름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 디램 가격이 떨어져서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보셔야 되고, 아까 그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말씀드렸을 때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길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분명히 이제 그런 트렌드를 보았을 때는 당연히 더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고 10만원 이상까지도 나중에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성장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투자자들도 계속 투자를 하겠죠. 뭐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계속 수십 년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당연히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파운드리 시장이죠.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제 승기를 잡을 것인지, 지금 이제 2위로서 한 18%, 17% 정도의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TSMC와의 격차가 2020년부터 해서 전혀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요.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TSMC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성장성, 기업의 성장성과 좀 관련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이죠. 미국의 그 네덜란드의 ASML까지 그런 반도체 장비 회사까지 찾아가면서 좀 이제 딜을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나노 양산을 최초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좀 혈안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그 3나노에 대한 양산 여부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뉴스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크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인텔, TSMC, 삼성 뭐 이렇게 거기 이제 중국 업체까지 지금 빠르게 좀 추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인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7나노 수준이고요.
네, TSMC나 삼성 같은 경우는 3나노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3나노 하는 것이 7나노, 3나노가 무슨 차이가 있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공정이 이제 미세화됨에 따라서 그런 뭐 선폭이라든지 그런 뭐 반도체 소자 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간격이 줄어들수록 네, 생산할 수 있는 그 반도체량이 많아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정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네, 그런 동일 면적 내에 TFT 그 소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기술이고요. 소자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뭐 휴대폰 성능이라든지 그런 처리 속도, 네, 그런 것들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TSMC나 삼성이 계속 이제 이 단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3나노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제가 오래전에 있을 때는 이제 한 뭐 10나노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가뿐히 지금 이제 10나노까지 떨어져서 3나노까지 지금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나노 이하의 그 기술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의문이고, 이 3나노를 했을 때 과연 이제 이 수율이 나올 것인지, 3나노를 최초 생산을 하더라도 이게 효과적으로 네, 그 생산량에 대비해서 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딱 하나로 보고 네,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고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길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 그런 경쟁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기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R&D에 대한 규모도 계속 키워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지금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좀 일침을 날리는 뉴스라든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네, 피드백을 해서 또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사업도 지금 신사업이죠. 거기에 대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TSMC와 비교했을 때 반도체 파운드리만 비교를 하지만 사실 그 외의 것들은 삼성전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으로 보았을 때는 반도체 성장성이 조금 최근에 그런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크게 두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외의 것들에서 지금 같이 준비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합병 소식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 소식이 조만간 들려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 하락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큰 추세는 크게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 이 월봉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우상향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침체는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그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장, 다음 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한 달, 뭐 두 달 그거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가봐야지 네, 어느 정도 패턴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